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문장의 소리는 마로니의 여성 100일장 특집으로 문학광장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저와 함께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연준 시인님, 은유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번씩 목소리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준이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든든합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박연준 시인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04년 중앙시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집 속눈썹이 지르는 비명, 아버지는 나를 처제하고 불렀다, 베누스 푸디카, 밤, 비, 뱀이 있으며 산문집 소란,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 밤은 길고 괴롭습니다 등이 있으며 동화, 정말인데 모른대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문집 쓰는 기분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유 작가님은 노동조합 소식지로 글쓰는 일을 시작해 자유기고가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고 글쓰기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쓰신 책으로는 올드거래 시집, 글쓰기의 최전선, 쓰기의 말들, 폭력과 존엄 사이, 출판하는 마음, 다가오는 말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신간,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출간하셨습니다. 프로필이 정말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길이 때문에 뺀 책도 있고 그런데 정말 두 분의 그 출간하신 책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두 분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먼저 쓰기의 달인들이세요. 이 프로필 읽어드리면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박연준 시인님은 시는 물론 소설과 동화, 산문 등 장르를 넘나들면서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고 계시고 은유 작가님은 산문, 칼럼, 인터뷰, 르포 등 다양한 논픽션을 쓰고 계시는데 그리고 두 분 다 굉장한 다독가, 애서가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고양이를 키우신다고 해요. 문문님께서 은유 작가님 고양이 쾌유를 기원합니다. 박연준 시인님도 고양이 키우시던데 고양이 이름 궁금해요. 일단 박연준 시인님 고양이 이름. 저희 고양이 이름은 당주예요. 당주. 당주. 그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집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지금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김민정 시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네. 정말 장명을 잘하시는. 아주 그 장명에 저희 고양이가 그렇게 될까요? 네. 네, 이름을. 은유 작가님 고양이. 저희 이름은 무지인데요. 무지. 저희도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내 무지를 알라 할 때 그 무지고요. 저를 각성시켜주는 네, 존재고 그 다음에 무지 귀엽다. 네, 그래서 무지예요. 좋네요. 정말 그 이름이 주는 의미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고양이를 볼 때마다 나의 무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건. 네. 근데 네. 그런과도 동시에 귀여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네. 오늘 오전에 여성 100일장 글제가 발표가 됐는데 글제가 소통, 감자, 의자, 적응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뭘 쓰죠? 특별 글제가 코로나19라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하루 만에 뭔가를 써야 된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고 멋진 도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로니의 여성 100일장은 오직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100일장인데요. 오늘 이제 저희 이야기의 주제가 여성 글쓰기이기도 하죠. 글쓰기라는 게 성별은 물론 직업, 계층,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여성들에게 글쓰기가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박연준 시인님 어떠세요? 여성 글쓰기가 의미가 있다면 글쎄요. 저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길러지기도 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목소리를 낼 때도 뭐 정말 마땅히 낼 수 없는 어떤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많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냥 사회에서 뭔가 거대한 공기처럼 이렇게 좀 밀려오는 압박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서 무언가를 발언하고 쓰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되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여성이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자의식이 없어지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은유 작가님은 어떠세요? 여성 글쓰기의 의미는 그러니까 여성이 지금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성이라는 거 별로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출산을 하면서 올라오는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마땅한 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애 잘 키우는 게 남는 거야. 뭐 애 잘 돌봐. 막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내 삶은 이라고 말하면 뭔가 좀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고 아이를 좀 이렇게 뒷전으로 밀어놓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어버리고 하니까 뭔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 또 감정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글쓰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공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는 귀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늘 이제 조용히 해라 해서 입막음을 당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더 글쓰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백일장이라는 것이 기원이 네. 저 먼 옛날에 남자 선비들만 응시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상 주고 벼슬 나눠 갖고 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앞에 여성 백일장이 붙는다는 게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시기에서 우리가 조금씩 네. 이제 벗어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연준 시인님도 그동안 산문집도 많이 내셨는데 네. 에세이를 쓰실 때와 시와 소설을 쓸 때 차이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시를 쓸 때 가장 좀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장 자유롭고 제가 평소에 내지 않는 목소리인데 그게 진짜 사실은 나였던 거를 시에서만은 되게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시는 노동하고는 거리가 먼 글쓰기 중에서 힘은 에너지와 쏟는 정성이나 이런 건 많이 들지만 그게 노동하고는 좀 달라요. 약간 춤출 때의 힘듦, 춤출 때 그 에너지 쏟는 거 그런 것과 오히려 더 닿아 있고 무대와 음악, 리듬 이런 것과 더 닿아 있어서 이렇게 어떤 글쓰기보다도 시 쓰고 난 다음은 정말 행복한 고양이와 같은 충만함을 줘요. 산문은 정말 노동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설가들, 산문 작가들 제가 다 존경하는데 너무 어렵고요. 늘 끙끙거리면서 쓰지만 항상 써도 별로 왕도가 없는 늘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요. 네. 여기서 토로하게 되는 그리고 시가 너무 이제 어려우신 분이 네. 메타포를 잘해야 시를 잘 쓴다는데 어떻게 하면 메타포를 잘하나요?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광고하려는 건 아닌데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초상이 참 써놔서 또 그런데 메타포라는 거는 일단 할머니들이 제일 잘하고요. 놀이로 그리고 재치가 있는 사람, 뭐 놀이로 말놀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메타포를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뭐 얇은 옷 같은 걸 보면 이거 개업바닥 같아서 못 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뭐 어린 애기들도 뭐 저희 사촌 동생이 할아버지 얼굴 보고 줄넘기라고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이 팔자주름 때문에. 그게 다 메타포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다르게 보고 새로운 걸 발견해서 세상에 별명을 지어준다 생각하면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유 작가님께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은유 작가님은 특히 인터뷰와 취재를 토대로 하는 논픽션 기록문학 그리고 네. 루포르타주의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인터뷰를 통한 글쓰기에 특히 끌리게 된 네.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듣다 보니 약간 울컥하네요. 저야말로 노가다 오브 노가다. 아, 그렇죠. 다 인터뷰하셔야 되고 취재하셔야 되고. 네. 인터뷰도 진짜 품이 네, 많이 네. 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인터뷰를 자유기고가로 이제 일하면서 하게 됐는데 인터뷰를 하고 오면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막 얘기 들으면서 되게 이렇게 막 몸이 옆으로 가는데 저는 누군가가 자기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짝거리는 언어들을 막 구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 너무 자극이 돼요. 신비롭고 저 사람에겐 삶은 저런 거구나. 내가 몰랐던 한 세계가 열리는 기분이 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하고 온 날은 이제 막 들떠서 이제 이걸 어디다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서 제 시야가 좀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진 고통도 좀 작게 느껴지고 하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배움이 주는 쾌락이 좀 있는데 이제 뭐 책도 재밌지만 힘든데 이게 생생하게 예, 사람한테서 무언가를 에너지도 얻고 삶의 지혜도 배우고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좋아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됐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일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은 마음, 배우는 네. 마음이 더 네, 힘이 되셔서 네. 식상하지만 인생 수업 네. 그런 표현 말고 다른 별명이 필요한데 되게 네. 잘 듣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잘 듣는 사람이 잘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은유 작가님이 굉장히 듣는 걸 잘하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두 작가님들도 한숨 쉬며 어렵다고 하시니 조금 위안이 됩니다. 댓글도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고양이 너무 공감한다는 얘기도 참 네. 많았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출간하신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박연준 시인님 쓰는 기분은 오늘 100일장 주제와도 잘 어울리고 쓰는 사람으로서 공감하면서 읽었던 산문집이었는데 어떤 책인지 직접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철저히 이렇게 독자를 생각하면서 썼던 책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독자가 시가 궁금한데 잘 모르겠는 전문적으로 시를 쓰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들 중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써보자는 어떤 추동을 일으키고자 쓴 산문집입니다. 그리고 은유 작가님의 있지만 없는 아이들은 제목부터 울림이 참 큰데요. 미등록 이주 아동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인터뷰 기사도 봤는데 네. 은유 작가님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 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은 제목 그대로 한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 체류 자격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뭐 소위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체류 자격이 없는 분들의 자식들이에요. 뭐 난민 신청에 실패했거나 그 체류 허용 기간이 이제 지난 분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거해서 18세까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학교만 다닐 수 있지 살아갈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고 뭐 QR 체크인도 못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저도 기성세대로서 좀 마음도 아프고 네, 글 쓰는 사람으로서 또 좀 공부도 하고 싶고 해서 하게 됐어요. 네. 이 책에서 아끼는 문장들을 직접 낭독해 주시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박연준 시인님의 목소리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낭독해 주실 건가요? 저는 이 책에서 그 시에 대해서 시를 열심히 쓰고 있지만 회의감에 빠지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모전에 여러 번 냈는데 뭐 당선이 안 됐던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쓸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뭐 시는 좀 나와 먼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제가 조금 격려를 하는 식의 편지 형식의 글을 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연준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좋아서 무언가를 할 때는 그게 뭐든 생각하지 말고 빠져보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행동해야 해요. 순진과 신실은 바보들의 무기입니다. 바보들, 왼쪽에 서 있는 자, 왼손이 전부인 자, 앞과 오름과 주류를 모르는 자. 이들이 한번 애절해지면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발터 베냐민은 일반 통행로에서 모든 결정적인 펀치는 왼손으로 가격된다고 했지요. 힘을 빼고 전부를 툭 올려두세요. 유명한 사람, 이미 충분히 드러난 사람은 계속 빛나기 어렵습니다. 이미 빛나는데 더 이상 어떻게 빛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당신처럼 숨어 있는 자, 엎드려서 간절하게 자신을 갈고 닦는 자는 그 간절함 때문에 빛이 납니다. 기다리는 자의 응축된 에너지, 거기에서 빛이 뻗어나오기 때문이죠. 왜냐고요? 그 힘이 없다면 그는 드러나는 데 실패할 테니까요. 그들은 빛나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빛을 스스로 만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의 빛을 믿으세요. 순진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오직 세상을 의심하세요. 시에서 빗나가 있는 시간들을 의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유 작가님의 낭독도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제가 이 책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 5명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달리아라는 분이 있어요. 달리아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이고 이제 2살 때 부모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고 지금 고등학교를 제가 인터뷰했을 때 이제 졸업할 즈음이었어요. 근데 국어랑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백석 시인도 좋아하고, 그래서 취미로 이제 시를 쓴대요. 그래서 시 쓴 게 있다. 이래서 제가 시 좀 보내달라. 그래서 책에도 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네, 좀 낭독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은유 네.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늘 푸르게 치장한 오늘 그들이 나만큼이나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햇볕에 알맞게 뜬 구름이 적당한 온기에 알맞게 부는 바람이 흐르는 공기 속에 담긴 내 마음이 그들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작게 보이는 저 별들, 바삐 움직이는 나의 행성들 모두가 무사히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지나가기 전엔 숨어 있을게요. 조그마한 비밀을 말할 수 있게 잠시 기다릴게요. 언제든 그 마음 전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순간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두 분처럼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지가 아닌가 싶은데 많은 지금 100일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박연준 시인님? 그걸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저에게 어떤 비법이나 그런 게 있을 리 만무하고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쓰기는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어렵고 그런데 그냥 제가 약간 믿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은유 작가님이 읽어주신 이 책을 저는 아주 열심히 재밌게 너무 이렇게 감동받으면서 몰랐던 사실이라 저도 잘 읽었는데 잊지만 없는 아이들. 근데 그 시에서 보면 이건 되게 좋은 글이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글쓰기가 어떤 표현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글의 음색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글의 음색이 굉장히 많은 게 담긴다고 봐요. 근데 이 아이의 그 조심스럽게 뭔가를 이렇게 꺼내놓는 벌림, 입벌림, 그 어떤 자세 이런 거에 되게 글의 뭔가 빛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저쪽으로 보낼까?
밖으로 밀어낼까 이런 자세에서 좋은 글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단순히 뭐 스킬, 뭐 표현력, 뭐 반짝반짝한 뭐 수사 이런 거는 글쓰기랑 글짓기에 가깝고요. 그거는 그냥 여기 100일장 자리인데 사실 100일장도 사실 그런 글이 저는 뽑히는 것보다 정말로 뭔가를 내밀한 거를 내보낸다 밖으로. 근데 그 내보냄에 굉장히 귀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은유 작가님이 하시는 글쓰기들도 저는 존 버거라는 작가를 좋아하는데 존 버거가 단어들로 바리케이트를 쌓는 일의 소중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말로 자기만의 바리케이트를 쌓아서 이걸 뭐 세상과 단절한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이렇게 좀 부딪혀 보는 거, 깨보는 거, 그런 어떤 투쟁의 하나의 도구라고 하면 조금 폭력적인데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세와 말하는 방식, 글의 음색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믿는 편이에요. 네. 은유 작가님도 글쓰기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신다면. 제가 책을 2권을 썼거든요. 맞아요. 글쓰기의 최전선하고 맞아. 쓰기의 말들을 썼는데 부끄러워요. 제가 글쓰기 책 썼지만 늘 너무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인님 말씀하신 대로 글쓰기는 숙련공이 절대 될 수 없는 일 같아요. 왜 나 지난번에 썼는데 또 어려워? 이제 일단 좌절하고 시작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재탕이나 반복이 안 되니까 이번엔 뭔가 또 새로운 다른 어조,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방법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좀 읽어보면서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뭐지?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고치는 거. 그리고 너무 진부한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는 도덕 교과서도 아니고 뭐 그런 어떤 휴머니즘의 교과서도 아니고 이 이야기가 정말 새로운가?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엎었다 뒤집었다 고쳤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글쓰기가 좀 자신이 없어서 일찍 쓰는 편이에요. 마감이 있으면 일찍 써놓고 엄청 고쳐요. 읽어보고 혼자 모르겠으면 이제 친구한테도 약간 보내주고. 그래서 저는 좀 자신 없어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네.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글을 잘 쓰려면 전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고치고 또 고치고 타인의 시선으로 보고 네. 내가 쓴 글을 의심하고. 네. 근데 자기도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맞아. 왜냐하면 쓰다 보면 막 이렇게 뒤엉켜 버려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들 다 지워야 되고. 네. 맞아요. 그거 날리는 거 진짜 아깝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농담인데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 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40년 뭔가 하신 분들이 착착착착 일을 해낼 때 엄청난 노력이 깃들지만 글쓰기는 그냥 30년이 지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매번 처음 쓰는 글이니까. 맞아요. 숙련되지 않는 노동. 네. 오늘 정말 좋은 강연인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금도 어디에선가 글을 쓰고 있는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박연준 시인님. 네. 저는 요즘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 시에 제가 시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작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작은 인간, 작은 소리, 사소한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뭔가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고 대의와 명분을 가장 싫어하고 여성들이 언제나 대의 명분에서 늘 떨어져 있었잖아요. 남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에 중요한 것들은 그런 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즘이나 철학적인 거나 대의 명분 그게 아니라 밥을 해놓고 뒤돌아서 식탁에서 뭔가를 끼적이는 어떤 작은 목소리들
거기에 뭔가 되게 중요한 인생의 무언가가 고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 늘 거기에 흥미를 갖고, 근데 그게 만약에 여성의 글쓰기라면 저도 여성의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냥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냥 꺼내는 작업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거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유 작가님도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네. 저도 글을 쓸 때마다 너무 잘 쓰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인데요. 사실 글쓰기의 가장 큰 적은 잘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아도 안 되지만 그 마음에 붙들려 있어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 해방시켜주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못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화두 못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책 내면은 책 내기 전에는 책 내면 뭔가 인생이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책 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네. 삶은 굉장히 완강해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못 써도 내 삶이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쓰는 게 중요하지 너무 잘 쓰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못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쓰는 행위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러는 마음으로 이제 길게 쓰면 되니까 네, 쓰다 보면 좋은 글도 나오겠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세 사람이 모여서 1시간 반 동안 떠들었는데요. 정말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도 용기를 얻은 지점도 많고 이제 꾸준히 오래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획했던 고향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두 분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당주와 무지에게 큰 위로를 받으시길. 순임 이름 같네요. 둘 다. 뭐지? 그러네요. 절간에서 푸는 고양이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여성 101장 특집 여성 글쓰기라는 주제로 박연준 시인님과 은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시청해주시고 좋은 질문과 생각 나눠주신 여러분들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